한양 성저심리 무상동 골목 끝 낡은 기와집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박씨 노파가 두 아들을 불러 모았다는 소문이 퍼진 날이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미쳤나 봐. 큰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다 넘긴다니. 막내 며느리는 그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것밖에 안 받았다던데. 빈손이야 빈손. 골목 안쪽에서 한 안악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큰 며느리는 명절에 쌀 한 대박도 안 보내면서 땅 문서를 5장이나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막내 며느리는 자신이 굶어도 시어머니 밥상부터 챙겼건만 받은 것이라곤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뿐이었다. 노망 난 거 아니겠어?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결정이 두 며느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박씨 노파가 얼마나 오랫동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지를. 이야기는 그날 박씨 노파가 두 아들을 부르기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조 12년 봄 무상동 골목 안쪽 기와두어 장 빠진 낡은 집. 박씨 노파는 그곳에 홀로 살고 있었다. 남편은 10년 전 장사에 실패한 뒤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각각 장가를 들어 따로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큰아들 내외가 찾아왔다. 큰 며느리가 공손히 절을 올렸지만 그 눈은 시어머니의 남루한 옷차림을 훑고 있었다. 기운 자국이 여러 곳인 해진 적삼. 큰 며느리는 슬쩍 부엌을 들여다보았다. 동이 몇 개, 시래기 한 묶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어머님, 살림이 많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노파는 짧게 답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요새 장사는 어떻게 되십니까? 장사? 내 압이 망한 지가 몇 해냐? 큰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방안을 훑고 있었다. 마루 귀퉁이, 벽장 틈, 뒤랑까지 무언가를 찾는 듯한 시선이었다. 잠시 후 큰아들 내외가 돌아갔다. 대문을 나서며 큰 며느리가 남편에게 속삭였다. 정말 아무것도 없으시네요.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겠어요. 그날 오후 막내 아들 내외가 찾아왔다. 막내 며느리는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담근 겉절이에요. 너희가 먹어라. 저희는 또 담그면 돼요. 어머님 드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막내 며느리는 부엌에 독을 놓고는 마당에 빗자루를 들었다. 낙엽을 쓸어내기 시작했다. 노파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 텃밭파가 잘 자랐네요. 그래, 올해는 억세지 않아서 좋다. 막내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사발 떠왔다. 노파에게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노파는 물을 받아 마시고 사발을 내려놓았다. 해질 무렵 막내 아들 내외가 돌아갔다. 노파는 혼자 마루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같은 날 두 며느리. 하나는 눈으로 재산을 찾았고 하나는 손으로 효도를 했다. 그날 밤 노파는 작은 등잔을 켜고 방으로 들어갔다. 벽 한쪽 낡은 괴짝. 노파는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 그 밑에 헝겊 보자기 하나. 노파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했다.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았다. 손에는 낡은 장부 한 권. 거기엔 숫자 몇 개와 물목 이름이 적혀 있었다. 노파는 그것을 천천히 넘겼다. 마지막 장에 이르러 붓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로구나. 노파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장부를 괴짝에 넣었다. 등잔불이 흔들렸다. 노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했다. 마을 사람들은 몰랐다. 이 노파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그리고 두 며느리 중 누가 진짜 복을 받게 될지.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노파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장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며칠 후 노파가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을 때였다. 큰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큰 며느리는 마루에 앉았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풀을 뽑았다. 어머님, 혼자 하시면 힘드실 텐데. 큰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마루에 앉아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렸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손 하나 더럽히지 않은 채로. 어머님, 요새 장에 좋은 비단이 들어왔다던데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같이 가시죠.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다. 큰 며느리는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어머님, 저 먼저 가볼게요. 집안일이 좀 있어서요. 큰 며느리는 마당도 쓸지 않고 부엌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저 치맛자락을 툭툭 털고 나갔다. 노파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막내 며느리가 왔다. 손에는 삼배 보자기 하나. 인사도 전에 마당으로 들어와 노파 옆에 쪼그리고 앉아 풀을 뽑기 시작했다. 어머님,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풀이 언제 이렇게 자랐대요? 막내 며느리는 말하며 손을 움직였다. 노파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참 후 막내 며느리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동이를 들고 나와 텃밭에 물을 주었다. 어머님, 물 한 사발 드릴까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막내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다. 노파가 물을 마시는 동안 막내 며느리는 마루를 쓸었다. 그리고 보자기를 풀었다. 어머님, 어제 무 좀 얻어왔어요. 시래기 만드시라고요. 너희 집은? 저희는 괜찮아요. 이건 어머님 드시라고 따로 준비한 거예요.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부엌에 물을 놓았다. 해가 기울 무렵 막내 며느리가 돌아갔다. 노파는 마루에 앉아 텃밭을 바라보았다. 아침엔 큰 며느리가 앉아있던 자리, 오후엔 막내 며느리가 풀을 뽑던 자리. 그날 밤 노파는 또다시 괴짝을 열었다. 장부를 꺼내 펼쳤다. 거기엔 두 줄의 글씨가 있었다. 하나는 큰아들 이름, 하나는 막내 아들 이름. 노파는 그 사이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었다. 큰 며느리 마이너스 말만 하는 자. 막내 며느리 마이너스 손으로 하는 자. 며칠 후 마을 이장이 노파의 집에 들렀다. 박씨 어르신, 댁 지붕 기와가 또 떨어졌더군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네. 이러다 큰 비 오면 큰일입니다. 어서 고치셔야지요. 이장이 돌아간 후 노파는 마루에 앉아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기와 서너 장이 빠진 자리가 뻥 뚫려 있었다. 그날 저녁 막내 며느리가 찾아왔다. 지붕을 올려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님, 지붕이. 괜찮다. 비만 조심하면 된다. 어머님, 제가 내일 기와 몇 장 구해 올게요.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 살림도 어려운데. 저희는 괜찮아요. 어머님 계신 데가 먼저입니다. 막내 며느리는 다음 날 품을 팔았다. 하루 종일 남의 집 빨래를 했다. 해질 무렵 손에 돈 몇 푼을 쥐고 기와 집으로 갔다. 기와 4장만 주십시오. 어디 쓸 건데? 시어머님 댁 지붕이 뚫렸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와를 내주었다. 막내 며느리는 그것을 이고 노파댁으로 갔다. 마당에 기와를 내려놓고 마을 목수를 찾아갔다. 아저씨, 내일 우리 시어머님 댁 지붕 좀 올려주세요. 막내 며느리는 남은 돈을 내밀었다. 목수는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목수가 와서 지붕을 올렸다.
막내 며느리는 밑에서 기와를 건네주고 물을 떠다 날랐다. 해질 무렵 지붕이 완성되었다. 노파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머님, 이제 비와도 괜찮겠어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어머님, 제가 할 일 한 거예요. 막내 며느리는 그날도 마당을 쓸고 부엌에 물을 채워놓고 돌아갔다. 이틀 후 큰 며느리가 왔다. 마을 아낙네 둘과 함께였다. 어머님, 지붕이 새로 올라갔네요. 큰 며느리는 마루에 올라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제가 품 마련해서 목수 불렀습니다. 옆에 있던 아낙네가 물었다. 어머, 큰 며느리가 효성이 지극하네요. 큰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찌 시어머님 불편하신 걸 그냥 두겠습니까? 아낙네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참 착한 며느리 두셨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큰 며느리는 잠시 앉아 있다가 아낙네들과 함께 나갔다. 대문을 나서며 아낙네 하나가 말했다. 큰댁 며느리가 참 효부로구만. 그러게 말입니다. 저렇게 살림도 어려운데. 노파는 그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날 밤 노파는 또다시 장부를 펼쳤다. 큰아들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었다. 막내 아들 이름 옆에도 글씨를 더했다. 큰 며느리 마이너스 공을 가로채는 자. 막내 며느리 마이너스 묵묵히 행하는 자. 사흘 후 노파는 장터에 나갔다. 파 한 단을 팔러 갔다. 장터 한쪽에서 목수를 만났다. 어르신, 지붕은 이제 괜찮으시지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맙네. 막내댁 며느리가 참 효성이 지극합니다. 품 팔아서 기와 샀다던데요. 노파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목수가 덧붙였다. 큰 며느리라고 잘못 소문났더라고요. 노파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목수는 잠시 노파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갔다. 노파는 장터를 천천히 걸었다. 파를 팔고 시래기 한 묶음을 샀다. 돌아오는 길 마을 어귀에서 아낙네 둘이 서 있었다. 박씨 어르신, 큰 며느리가 참 효부시더군요. 지붕까지 올려드렸다면서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낙네들은 웃으며 지나갔다. 노파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집에 돌아와 마루에 앉았다. 시래기를 풀어 널어놓고 차를 한 잔 마셨다. 해질 무렵 막내 며느리가 왔다. 어머님, 장 다녀오셨어요? 막내 며느리는 노파 옆에 앉아 시래기를 함께 널었다. 어머님,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같이 하자. 막내 며느리는 옆에서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시래기를 다 널고 마당을 쓸었다. 부엌에 물을 채워 놓았다. 어머님, 저 먼저 가볼게요. 저녁 지어야 해서요. 막내 며느리는 마당을 쓸고 부엌에 물을 채워 놓고 갔다. 노파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그날 밤 노파는 방으로 들어가 궤짝을 열었다. 장부를 꺼내 펼쳤다. 큰아들 이름 옆에 적힌 글씨, 막내 아들 이름 옆에 적힌 글씨. 노파는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다. 진실을 아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 노파는 장부를 덮고 다시 궤짝에 넣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큰 며느리를 효부라 불렀다. 하지만 노파는 한마디도 고치지 않았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때가 오면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 보름이 지났다. 장터에서 돌아온 아낙네 하나가 우물가에 섰다. 박씨 어르신 댁에 재산이 있다던데요? 물을 뜨던 다른 아낙네가 고개를 들었다. 재산이요? 저 집이 그렇게 가난해 보여도 말이에요.
어제 장에서 들었는데 옛날에 남편분이 장사 크게 하셨다잖아요. 장사? 망했다는데요? 첫 번째 아낙네가 목소리를 낮췄다. 망한 게 아니라 숨긴 거래요. 땅 문서며 돈이며 다 감춰뒀다던데요. 소문은 하루 만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골목 어귀에서 박씨 댁의 땅 문서가 수십 장에 돈도 항아리에 가득 묻어뒀다던데. 큰아들이 그 소문을 들었다고? 들었지. 눈이 뒤집혔다던데. 큰아들이 그 소문을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큰며느리에게 말했다. 어머니 댁에 재산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 큰며느리는 물동이를 내려놓았다. 재산이요? 땅 문서며 돈이며 숨겨뒀다던데. 큰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럼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사세요? 모르지. 숨긴 거라면. 큰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치맛자락을 털었다. 내일 시어머님 댁에 가봐야겠어요. 다음 날 큰며느리가 노파를 찾아왔다. 어머님, 요새 장터에 소문이 도는데요. 노파는 텃밭에서 팔을 뽑고 있었다. 무슨 소문? 어머님 댁에 재산이 있다는. 노파는 팔을 털며 고개를 저었다. 헛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들 내 아비가 망한 거 내가 모르냐? 재산이 어디 있겠느냐? 큰며느리는 부엌 쪽을 슬쩍 보았다. 마루를 훑고 마당을 둘러보았다. 어머님, 혹시 남겨둔 거라도. 없다. 노파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큰며느리는 더 묻지 못하고 돌아갔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노파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다. 저 노파가 다 막내한테 줬어. 큰며느리는 주먹을 쥐었다. 며칠 후 막내 아들도 소문을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막내 며느리에게 말했다. 마을에서 어머니 댁에 재산이 있다던데. 막내 며느리는 저녁 찢던 손을 멈췄다.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재산이 있다고? 아니, 마을 소문이야.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어머님이 어려우신 거 우리가 아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어머님 편히 계시게 하는 것뿐이에요. 막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막내 며느리는 다시 밥을 지었다. 그날 밤 노파는 괴짝을 열었다. 장부를 꺼내 펼쳤다. 큰아들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재산을 묻는 자. 막내 아들 이름 옆에도 적었다. 재산을 묻지 않는 자. 노파는 장부를 덮었다. 마을 소문은 여전히 돌았다. 하지만 노파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집안의 반응은 이미 갈라졌다. 그리고 그 갈림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며칠 후 노파가 두 아들을 불렀다. 내일 모두 집으로 오너라. 큰아들과 막내 아들은 다음 날 노파 댁으로 갔다.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노파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아직 정정하십니다. 아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노파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 아비가 남긴 것이 있다. 장사가 망했어도 이것만큼은 지켜뒀다. 큰아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막내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땅 문서 몇 장과 돈 조금. 노파는 방으로 들어가 괴짝을 열었다. 헝겊 보자기를 꺼내 마루에 놓았다. 보자기를 풀자 땅 문서 5장이 나왔다. 그 옆에 은자 몇 냥. 큰아들은 숨을 멈췄다. 막내 아들은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이걸 큰 집에 준다. 노파의 말에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이걸 다요? 내가 장남이다. 집안을 이어가야 한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막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노파가 막내 아들을 보았다.
막내야. 예, 어머님. 너는 나를 모셔라. 막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노파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내일부터 큰 집은 땅 문서를 받아가거라. 막내는 나를 데려가고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노파는 마루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거라. 큰아들과 막내 아들은 일어나 대문을 나섰다. 큰아들은 걸어가며 혼잣말을 했다. 땅 문서 5장이라니. 막내 아들은 말없이 걸었다. 집에 돌아온 큰아들이 큰며느리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재산을 우리 집에 주신대. 큰며느리는 밥 짓던 손을 멈췄다. 정말요? 땅 문서 5장하고 은자도. 큰며느리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어머님이 역시 큰 집을 아시는구나. 막내는 어머니를 모시래. 당연하지요. 재산은 우리가 받았으니. 큰며느리는 다시 밥을 지었다. 하지만 입가의 웃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막내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 막내 며느리가 물었다. 어머님이 부르셨다던데 무슨 일이셨어요? 막내 아들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님 댁에 재산을 주신대.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래.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미안하다. 우리가 빈손이. 막내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어머님 모시는 게 우리 도리지. 막내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모실 방 준비해야겠어요. 내일부터 청소 시작할게요. 마을은 다음 날부터 떠들썩했다. 박씨 어르신이 재산을 큰 집에 줬대. 막내 집은 빈손이래. 큰 집은 복받았구만.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진짜 복이 어느 쪽으로 갈지. 사흘 후 큰아들이 노파댁으로 왔다. 손에는 땅 문서를 담을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땅 문서 가져가겠습니다. 노파는 방으로 들어가 보자기를 꺼냈다. 땅 문서 5장과 은자 몇 냥. 큰아들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어머님 잘 쓰겠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큰아들은 돌아서서 대문을 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 큰아들이 뭘 들고 가네. 재산 받으러 갔다잖아. 그날 오후 막내 아들 내외가 왔다. 손수레 하나를 끌고 왔다. 어머님 모시러 왔습니다. 노파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짐이 많지 않다. 막내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다. 옷가지 몇 벌, 헌채그릇 몇 개, 이불 한 채를 등에 메었다. 나머지는 손수레에 실었다. 노파는 천천히 일어났다. 마루를 한번 둘러보고 마당을 바라보았다. 가자. 막내 며느리는 노파를 수레에 모시고 천천히 밀었다. 막내 아들은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 뒤따랐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였다. 아낙네들이 수군거렸다. 막내네가 시어머니 모셔가네. 재산은 큰 집이 다 가져갔다던데. 막내는 빈손이래. 누군가 고개를 저었다. 큰 집은 재산, 막내 집은 집만 가져가는구만. 막내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등에 이불을 메고 수레를 밀며 천천히 걸었다. 성박 초가집에 도착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다. 막내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쳤다. 어머님, 여기서 쉬세요. 노파는 방을 둘러보았다. 낡은 벽, 작은 창. 너희는 어디서 자느냐? 저희는 부엌 옆쪽 방 쓸게요. 막내 아들이 거들었다. 어머님, 불편하시겠습니다. 괜찮다. 노파는 방에 앉았다. 막내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다. 해가 질 무렵 저녁상이 들어왔다. 보리밥 한 그릇, 된장국, 나물 한 접시. 막내 며느리가 노파에게 먼저 드렸다. 어머님 드세요.
노파는 숟가락을 들었다. 막내 아들 내외는 부엌에서 밥을 먹었다. 그날 밤 노파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막내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님, 춥지 않으세요? 막내 며느리는 이불을 한 겹 더 덮어드렸다. 너희 이불 아니냐? 저희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편히 주무셔야지요. 막내 며느리는 문을 닫고 나갔다. 노파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다. 막내가 불쌍하지. 재산은 형님이 다 가져갔는데.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작은 방에서 무엇이 시작될지. 며칠 후 노파가 막내 며느리를 불렀다. 며느리야, 장 좀 다녀오너라. 막내 며느리가 바구니를 들고 왔다. 뭘 사올까요, 어머님? 노파는 천천히 말했다. 무 말고 배추를 10포기 사오너라. 막내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다. 그렇게 많이요? 그래, 10포기. 막내 며느리는 더 묻지 않고 장으로 갔다. 장터에는 무가 가득했다. 배추는 몇 단 없었지만 10포기를 샀다. 값이 무보다 조금 비쌌다. 집에 돌아와 노파에게 보였다. 어머님, 배추 샀어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이걸 다 말려두거라. 막내 며느리는 배추를 다듬어 말렸다. 마당 한쪽에 널어 놓았다. 얼마 후 장터에 배추가 동났다. 장터에서 배추가 동나고 말린 배추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 값이 2배로 뛰었다. 노파가 막내 며느리를 불렀다. 며느리야, 이제 때가 됐다. 예, 어머님. 말린 배추 가지고 장에 가거라. 막내 며느리가 말린 배추를 바구니에 담았다. 노파가 말했다. 2배 밑으로는 절대 팔지 마라.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으로 갔다. 장터 사람들이 말린 배추를 보고 모여들었다. 배추가 어디 있어? 얼마요? 막내 며느리는 노파가 시킨 대로 값을 불렀다. 샀을 때보다 2배. 처음엔 비싸다고 했지만 결국 다 팔렸다. 집에 돌아와 노파에게 돈을 보였다. 어머님, 다 팔았어요. 노파는 웃으며 말했다. 물건은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파는 게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노파가 또 말했다. 며느리야, 장에 가거든 배틀실을 20탈에 사오너라. 막내 며느리가 놀라 물었다. 그렇게 많이요? 배는 안 짜는데.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사다가 배 짜는 집에 맡겨라. 품삯 주고. 막내 며느리는 장에 가서 실을 20탈에 샀다. 배 짜는 집에 가서 실을 맡겼다. 이 실로 배 짜주세요. 며칠 후 배가 완성되었다. 막내 며느리는 품삯을 주고 배를 가져왔다. 노파가 말했다. 보관해 두거라. 겨울이 왔다. 배값이 올랐다. 노파가 막내 며느리를 불렀다. 며느리야, 이제 그 배를 장에 가져가 팔아라. 막내 며느리는 배를 들고 장으로 갔다. 배값이 2배 가까이 올라 있었다. 배를 팔고 돌아왔다. 실값과 품삯을 빼도 많은 돈이 남았다. 집에 돌아와 노파에게 말했다.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노파는 웃었다. 세상 물정은 다 정해진 게다. 계절 따라 사람 사는 것 따라. 막내 며느리는 노파 옆에 앉았다. 어머님, 더 가르쳐 주세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봄엔 나물이 흔하다. 말려두면 겨울에 팔린다. 가을엔 곡식이 흔하다. 봄에 귀해진다. 사람이 필요한 것은 정해져 있다. 때를 알면 돈이 된다. 막내 며느리는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다. 그 무렵 큰 집에서는 큰 며느리가 땅 문서를 펼쳐놓고 있었다. 이 땅을 팔면 얼마나 받을까요? 큰아들이 말했다. 조금 더 기다리면 값이 오를 거야.
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했다. 노파는 막내 며느리가 장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시키는 대로 하고 조금씩 배워가는 모습.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는 배울 줄 아는구나. 그날 밤 노파는 장부를 펼쳤다. 막내 며느리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길을 아는 자. 노파는 장부를 덮었다. 작은 장사가 언젠가 큰 상단이 되리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다. 봄이 왔다. 막내 며느리는 노파가 가르친 대로 장터를 돌았다. 무엇이 흔한지, 무엇이 귀한지 보았다. 나물이 흔했다. 막내 며느리는 나물을 사서 말렸다. 가을에 곡식이 쏟아졌다. 보리를 조금씩 사두었다. 겨울이 되자 말린 나물을 팔았다. 봄에는 보리를 팔았다. 조금씩 돈이 모였다. 막내 며느리는 그 돈으로 더 많이 샀다. 배틀실, 무명, 삼배. 계절 따라 팔았다. 몇 달 뒤 막내 며느리는 손수레를 샀다. 물건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었다. 장터에서 막내 며느리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저댁 며느리 장사를 제법 하네. 물건 보는 눈이 있어. 막내 며느리는 조금씩 거래처를 늘렸다. 성암포 목전, 곡물 도매상. 물건을 맡기고 때가 되면 팔았다. 그해 가을 막내 아들이 말했다. 집이 좁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 하나 더 지을까요? 두 사람은 돈을 모아 작은 방 하나를 더 지었다. 노파는 여전히 큰 방에 계셨다. 막내 아들 내외는 새로 지은 방으로 갔다. 겨울이 되자 막내 며느리는 일손을 하나 얻었다. 물건을 나르고 장터를 도는 사람. 이 나물 말리고 이 곡식은 보관해 두세요. 일손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듬해 봄 막내 며느리는 작은 점포자리 하나를 얻었다. 관아 아전에게 장세를 내고 자리를 받았다. 장터 한쪽 구석, 거기에 물건을 쌓아두고 팔았다. 사람들이 찾아왔다. 막내 댁, 무명 있어요? 삼배는? 막내 며느리는 물건을 내주었다. 값은 적당히 받았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막내가 장사를 크게 한다던데 점포까지 얻었다잖아. 누군가 말했다. 그런데 큰 집은 뭐하나? 그 무렵 큰 집에서는 큰 며느리가 땅 문서를 보고 있었다. 이 땅 아직도 안 팔렸어요. 큰아들이 대답했다. 값을 너무 높게 불렀나 봐. 그럼 낮춰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큰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다.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다. 땅 문서는 있지만 돈은 없었다. 큰 며느리는 옷을 사고 싶었다. 비단치마, 좋은 적삼. 하지만 돈이 없었다. 땅 하나만 팔면. 큰 며느리는 혼잣말을 했다. 막내 집에서는 노파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막내 며느리가 점포에서 돌아와 인사를 올렸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어땠느냐? 무명이 잘 팔렸어요.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노파는 막내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잘했다. 그날 밤 노파는 장부를 펼쳤다. 막내 며느리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상단의 주인. 노파는 장부를 덮었다. 마을 사람들은 몰랐다. 이 작은 상단이 훗날 얼마나 커질지, 그리고 큰 집과 막내 집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질지. 그 무렵 큰 며느리는 참지 못했다. 여보, 땅 하나만 팝시다.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왜? 저도 좀 입고 살고 싶어요. 막내는 장사해서 좋은 옷 입는데. 큰아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하나만. 어머니께 받은 게 5개인데 하나쯤이야. 땅 문서 중 제일 작은 것. 산기슭밭 문서를 들고 중인을 찾아갔다. 땅을 팔았다.
돈이 들어왔다. 큰 며느리는 장터로 갔다. 비단을 샀다. 치마, 적삼, 댕기. 집으로 돌아와 옷을 입었다. 이제 좀 사는 것 같네요. 큰 며느리는 거울을 보며 웃었다. 마을 아낙네들이 보았다. 어머, 큰댁 며느리 비단 치마 입었네. 역시 큰 집은 다르네요. 큰 며느리는 어깨가 으쓱했다. 하지만 그의 가을, 살림이 빠듯해졌다. 비단 사고 남은 돈은 얼마 안 갔다. 며칠 후 중인 하나가 큰아들을 찾아왔다. 되게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이야기요? 중인은 목소리를 낮췄다. 성 밖에 땅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은 헐값인데요. 왜 헐값이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인은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제가 관아 아전한테 들었는데 거기에 다리를 놓는답니다. 다리요? 예. 한양으로 가는 큰 길이 생깁니다. 그럼 그 땅값이 중인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서너 배는 됩니다. 큰아들은 숨을 멈췄다. 정말입니까?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댁이 지금 사두시면 큰 돈 벌십니다. 큰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큰 며느리에게 말했다. 땅을 하나 더 사야겠어. 큰 며느리가 물었다. 무슨 땅요? 성박 땅. 관아에서 다리 놓는답니다. 값이 서너 배로 뛸 거래. 큰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럼 우리도 큰 돈 버는 거네요. 그래, 막내보다 빨리 부자 되는 거야. 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사세요. 큰아들은 성 안논 문서를 들고 중인을 찾아갔다. 이 논을 팔고 그 돈으로 성박 땅을 사겠소. 중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성 안논을 팔았다. 그 돈으로 성박 땅을 샀다. 큰 며느리가 세어보았다. 벌써 두 개째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 땅이 서너 배가 되면. 두 사람은 웃었다.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땅값은 오르지 않았다. 큰아들이 중인을 찾아갔다. 다리는 언제 놓습니까? 중인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그게 관아에서 계획을 바꿨답니다. 뭐라고요? 다리를 다른 곳에 놓기로 했다던데요. 큰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저 땅은? 그냥 밭입니다. 큰아들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 성 안논이. 큰 며느리가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다 날렸어. 다리가 안 놓인대. 쓸모없는 밭만 샀어. 큰 며느리는 주저앉아 울었다. 그럼 좋은 논은 날리고 휴지 조각만 남은 거예요? 큰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손가락을 꼽았다. 벌써 두 개를 팔았구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큰 집이 땅 투기하다 망했대. 좋은 논 없애고 쓸데없는 밭 샀다던데. 욕심이 과하면 탈이지. 그 무렵 막내 집에서는 노파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막내 며느리가 인사를 올렸다. 어머님, 오늘 점포에 손님이 많았어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댁은 어떻게 지내시나? 막내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소문으로는 어려우시다던데요. 노파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노파는 장부를 펼쳤다. 큰아들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욕심으로 잃은 자. 노파는 장부를 덮었다. 두 집안의 운명은 이미 갈라졌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봄이 왔다. 큰 집 살림은 더 어려워졌다. 땅은 세 개만 남았다.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장터에 갔다. 쌀을 사러 갔다.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렸다. 막내의 상단이 또 커졌대요. 점포도 하나 더 얻었다던데. 큰 며느리는 걸음을 멈췄다.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거래요? 한 아낙네가 말했다.
시어머니가 장사 가르쳐 주신답니다. 박씨 노인네가요? 예, 옛날에 장사 크게 하셨잖아요. 그 비법을 다 막내 며느리한테 주신대요. 큰 며느리는 손에 쥔 동전을 꽉 쥐었다. 다른 아낙네가 거들었다. 그러니까 막내가 큰 돈 버는 거지. 시어머니 덕에 부자 됐네요. 큰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귀가 멍멍했다. 집으로 돌아와 큰아들에게 말했다. 막내가 장사 잘 되는 이유 들었어요.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뭔데? 어머니가 장사 비법을 다 가르쳐 주셨대요. 큰 며느리는 숨이 가빠졌다. 우리한테는 땅 문서만 주시고 막내한테는 돈 버는 법을 주신 거예요. 큰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그러실 리 없어. 소문이 다 그래요. 큰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울었다. 며칠 후 큰 며느리는 또 장터에 갔다. 포목전 앞에 막내 며느리가 서 있었다. 물건을 사고 있었다. 큰 며느리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막내 며느리의 옷차림, 바구니, 가득한 물건. 저게 다 어머니 덕이구나. 큰 며느리는 이를 갈았다. 그날 밤 큰아들이 말했다. 막내네 점포에 사람이 많다던데. 저도 들었어요. 큰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땅도 잃고 돈도 없는데. 큰아들은 아무 말하지 못했다. 며칠 후 큰 며느리는 노파댁으로 갔다. 무난 인사를 하려는 척했다. 어머님, 안녕하셨습니까? 노파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래, 왔구나. 큰 며느리는 부엌을 슬쩍 보았다. 쌀독, 장독, 그릇. 예전보다 나아 보였다. 어머님, 막내네가 장사를 잘한다던데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나 봐요.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다. 큰 며느리는 더 묻지 못하고 나왔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노파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다. 저 노파가 다 막내한테 줬어. 큰 며느리는 주먹을 쥐었다. 집으로 돌아와 큰아들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모든 걸 막내한테 주신 게 맞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장사 비법, 물목, 거래처 다요. 큰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한테는 땅 문서만 던져주시고 정작 돈 되는 건 다 막내한테.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큰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막내네가 저렇게 잘 사는 건 공평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몰랐다. 큰 며느리의 가슴 속에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는 걸. 며칠 후 큰 며느리는 남은 땅 문서를 보고 있었다. 강가 반문서, 언덕 반문서, 그리고 성박 땅 문서. 큰 며느리는 성박 땅 문서를 집어던졌다. 이 휴지 조각. 그날 밤 큰아들이 말했다. 막내네 점포가 또 커졌대. 또요? 성 안에도 자리를 하나 더 얻었다던데. 큰 며느리는 이불을 움켜쥐었다. 여보, 왜 우리가 받은 재산만 정말 다해요?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막내한테 더 주신 거 아니에요? 큰 며느리는 일어나 앉았다. 땅 문서는 우리한테 주시고 정작 돈 되는 건 막내한테 다 주신 거예요. 그럴 리 없어. 그럼 어떻게 막내가 저렇게 큰 돈을 벌어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큰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막내 며느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아니에요. 큰 며느리는 소리쳤다. 저 노파가 다 막내한테 몰아준 거예요. 우리는 속은 거라고요. 큰아들은 아무 말하지 못했다. 며칠 후 큰 며느리는 또 노파댁을 지나갔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노파와 막내 며느리였다. 어머님, 오늘 무명이 잘 팔렸어요. 잘했다. 큰 며느리는 담장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저것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예전에 샀던 비단치마, 이제는 낡았다. 막내 며느리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 것을 빼앗아 간 거야. 큰 며느리는 혼잣말을 했다. 그날 밤 큰 며느리는 큰아들을 불렀다. 여보, 생각해 봤어요.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뭘? 저 노파와 상단은 원래 우리 거예요. 큰아들은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셨어야 할 걸 막내한테 준 거라고요. 큰 며느리는 앞으로 다가갔다. 당신은 장남이잖아요. 집안을 이어야 할 사람이고, 막내가 뭐가 있어요? 우유부단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큰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되찾아야 해요. 원래 우리 것을.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큰 며느리는 잠시 생각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큰 며느리는 막내 집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언제 점포에 가는지, 누구와 거래하는지 노트에 적었다. 큰아들이 물었다. 뭐 하는 거야? 약점을 찾는 거예요. 큰 며느리의 눈빛은 차가웠다. 저것들이 잘못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큰 며느리는 말을 멈췄다. 마을 사람들은 몰랐다. 큰 며느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겨울이 왔다. 큰 집 살림은 바닥을 드러냈다. 쌀독이 비었다. 큰 며느리가 말했다. 땅을 하나 더 팔아야겠어요. 큰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겨우 3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굶어 죽으라고요? 큰 며느리는 소리쳤다. 결국 강가 반문서를 팔았다. 쌀을 사고 반찬을 샀다. 큰 며느리는 남은 문서를 꺼내보았다. 언덕 반문서 1장, 성박 땅 문서 1장. 이제 2개만 남았어. 큰 며느리는 문서를 움켜쥐었다. 그날 밤 큰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막내를 못 빼앗으면 우리는 망한다. 며칠 후 큰 며느리는 장터로 갔다. 막내 며느리의 점포 앞을 지나갔다. 점포 안에는 무명, 삼배, 곡식이 쌓여 있었다. 큰 며느리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막내 며느리는 손님을 맡고 있었다. 이 무명 주세요. 예, 잠깐만요. 막내 며느리가 무명을 꺼내주었다. 손님은 돈을 주고 갔다. 큰 며느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 물건들. 큰 며느리는 생각했다.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집으로 돌아와 큰아들에게 말했다. 막내 물건에 손을 대겠어요.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불량품을 섞는 거예요. 큰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다. 그럼 손님들이 항의할 거고 소문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돼. 왜요? 그건 나쁜 짓이야. 큰 며느리는 남편을 노려보았다. 당신은 이대로 굶어 죽을 거예요? 막내가 잘 사는 걸 보면서. 큰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며칠 후 큰 며느리는 장터에서 헌 무명을 샀다. 구멍 난 것, 얼룩진 것. 집으로 가져와 보자기에 쌌다. 그날 밤 큰 며느리는 큰아들에게 말했다.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큰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말 하는 거야?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것도 안 되면 우리는 끝이에요. 큰 며느리는 창밖을 보았다. 물건도 준비했어요. 장부도 확인했고.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언제? 곧 때를 봐서. 큰 며느리의 눈빛은 차가웠다. 며칠 후 쌀독이 또 비었다. 큰 며느리가 남은 땅 문서를 꺼냈다. 언덕 반문서, 이것마저 팔아야겠어요. 큰아들이 물었다. 그럼 남는 건 성박 땅 하나뿐이에요. 큰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들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것마저 팔면. 언덕 밭을 팔았다. 쌀을 조금 사고 돈 몇 푼이 남았다.
큰 며느리는 성박 땅 문서 한 장만 쥐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막내를 빼앗지 못하면 우리는 망해요. 그날 밤 큰 며느리는 헌 무명을 들고 나갔다. 점포는 일손이 없고 문이 늘 허술했다. 밤이 되자 큰 며느리는 막내 며느리 점포로 갔다. 문이 잠겨 있었다. 뒤쪽으로 돌아갔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큰 며느리는 손을 넣어 안쪽을 더듬었다. 무명한 피를 꺼냈다. 그리고 헌 무명을 넣었다. 이튿날 손님 하나가 막내 며느리 점포로 왔다. 이 무명 어제 샀는데 구멍이 있어요. 막내 며느리는 놀라 무명을 펼쳤다. 구멍이 여러 개 있었다. 어떻게 된 거지? 손님은 화를 냈다. 돈 돌려주세요. 막내 며느리는 돈을 돌려주었다. 손님은 투덜거리며 나갔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막내댁 점포에서 불량품 팔았대. 장사 잘하더니 이제 속이나 봐. 큰 며느리는 그 소문을 들으며 웃었다. 며칠 후 큰 며느리는 또 점포로 갔다. 이번에는 거래 장부를 훔쳐보았다.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장부를 꺼냈다. 몇 장을 찢어냈다. 그리고 다시 넣었다. 그달 말이 되었다. 거래처들이 장부를 맞추는 날이었다. 거래처 주인이 막내 며느리를 찾아왔다. 지난달 곡식값이 안 맞는데요. 막내 며느리는 장부를 펼쳤다. 몇 장이 찢어져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저도. 거래처 주인은 화를 냈다. 장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막내 며느리는 당황했다. 큰 며느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 끝났다. 며칠 후 큰 며느리는 관하로 갔다. 아전 하나가 나왔다. 무슨 일이요? 큰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고발할 일이 있습니다. 아전이 눈썹을 올렸다. 누구를? 제 시동생 댁입니다. 큰 며느리는 목소리를 낮췄다. 상단을 하는데 사기를 칩니다. 아전이 물었다. 어떤 사기? 불량품을 좋은 물건이라 속입니다. 손님들이 다 속았어요. 큰 며느리는 손수건을 꺼내 눈을 찍었다. 그리고 장세를 제대로 안 낸답니다. 아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세를? 예, 점포가 2개인데 1개만 신고했대요. 아전은 장부를 펼쳤다. 이름이 박씨 막내댁입니다. 아전은 장부를 확인했다. 여기 보니 점포 1개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고발하는 겁니다. 점포가 2개인데 1개만 신고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전은 자리에서 내려왔다. 조사해 보겠소? 며칠 후 관아 아전이 막내 며느리 점포로 왔다. 점포 주인이 누구요? 막내 며느리가 나왔다. 저인데요. 고발이 들어왔소. 불량품을 팔고 장세를 속였다는. 막내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런 적 없습니다. 조사해봐야 알겠소. 아전은 점포 안을 둘러보았다. 물건을 뒤적이고 장부를 펼쳤다. 점포가 2개라던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세는 1개만 냈소.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2개 다 냈어요. 아전은 장부를 보았다. 여기엔 1개만 나와 있어. 막내 며느리는 당황했다. 그럴 리 없는데. 아전은 장부를 덮었다. 엿새 내로 관아에 출두하시오. 막내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저녁 막내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노파에게 말씀드렸다. 어머님, 관아에서 고발이 들어왔대요. 노파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고발? 불량품 팔았다고, 장세 안 냈다고.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누가 저를? 노파는 잠시 생각했다. 누가 고발했느냐?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가르쳐 줬어요.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막내 아들이 돌아왔다. 형님 댁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노파가 물었다. 무슨 소문? 막내가 관아에 고발당했다고 형님 댁에서 얘기하더군요. 노파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막내 댁 상단이 관아에 걸렸대. 사기쳤다던데. 장세도 안 냈다잖아. 누군가 고개를 저었다. 잘 나가더니 결국 적골이네. 큰 며느리는 그 소문을 들으며 웃었다. 집으로 돌아와 큰아들에게 말했다. 이제 막내는 끝이에요.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괜찮은 거야? 뭐가요? 우리가 이러는 게. 큰 며느리는 남편을 노려보았다. 당신은 막내가 잘 사는 게 좋아요? 큰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노파는 괴짝을 열었다. 오래된 보자기를 꺼냈다. 안에는 장부 여러 권이 있었다. 노파는 그중 하나를 펼쳤다. 막내 며느리가 낸 장세 기록 마이너스 2점포 모두. 노파는 장부를 덮었다. 때가 왔구나. 마을 사람들은 몰랐다. 노파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며칠 후 막내 며느리는 관아에 출두했다. 아전이 물었다. 점포 2개의 장세를 1개만 냈소?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2개 다 냈습니다. 증거가 있어? 막내 며느리는 당황했다. 장세 낼 때 받은 표가 있는데 집에 있습니다. 가져오시오. 막내 며느리는 집으로 달려갔다. 표를 찾았다. 하지만 한 장이 없었다. 분명 여기 뒀는데. 막내 며느리는 온 집안을 뒤졌다. 표는 나오지 않았다. 관아로 돌아가 말했다. 한 장이 없어졌습니다. 아전은 장부를 펼쳤다. 관아 장부를 보겠소. 아전은 장부를 넘겼다. 여기엔 점포 1개만 기록되어 있어. 막내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 없는데. 아전이 물었다. 장세를 누구에게 냈소? 아전 이서방님께 냈습니다. 증인이 있어?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제가 가서 냈습니다. 아전은 고개를 저었다. 표도 없고 장부 기록도 없고 증인도 없소? 막내 며느리는 주저앉았다. 저는 정말. 아전은 장부를 덮었다. 일단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소.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다. 막내 댁이 증거도 못 된대. 역시 장세 안 낸 게 맞나 봐. 거래처 주인들이 막내 며느리를 찾아왔다. 죄송하지만 거래를 끊어야 하겠소. 막내 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다. 왜요? 관아에 문제가 생긴 상담과는 거래 못해요. 한 사람, 2사람 거래처가 떠났다. 점포에 물건은 쌓였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다. 손님들도 발길을 끊었다. 저기서 물건 사면 우리도 의심받아. 다른 데 가자. 막내 며느리는 텅 빈 점포에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막내 며느리는 지쳐 있었다. 노파가 물었다. 오늘은 어땠느냐?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거래처가 다 끊겼어요. 손님도 안 와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겠구나.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노파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 너를 해하려 한 것이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누가요?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노파는 장부를 모두 꺼내보았다. 거기에는 2 며느리에 대한 기록이 빼곡했다. 큰 며느리 마이너스 0 가로챈 자, 거짓을 말하는 자, 욕심으로 잃은 자. 막내 며느리 마이너스 진실을 아는 자, 나누는 자, 길을 아는 자, 상단의 주인. 노파는 모든 기록을 천천히 읽었다. 내가 보여준 것들이 증거가 되었구나. 사흘 후 노파가 관아로 갔다.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송사를 보러 온 백성들, 마을 아낙네들이 웅성거렸다. 군졸 2명이 문 앞에 창을 들고 서 있었다. 노파가 안으로 들어가자 아전이 놀라 일어났다. 박씨 어르신, 어인 일이십니까? 노파는 보자기를 내려놓았다. 제 며느리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아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막내댁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노파는 보자기를 풀었다. 안에는 장부 여러 권이 있었다. 이게 뭡니까? 노파는 첫 번째 장부를 펼쳤다. 제 막내 며느리가 장세를 낸 기록입니다. 2 점포 모두. 아전은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날짜, 금액, 점포 이름 모두 적혀 있었다. 이건 제가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노파는 2 번째 장부를 펼쳤다. 그리고 이건 거래 기록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팔았는지. 아전은 장부를 넘겼다. 불량품을 판 기록은 없었다. 막내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불량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3 번째 장부를 펼쳤다. 그리고 이건. 노파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누가 물건을 바꿔치고 장부를 훔쳤는지 기록한 것입니다. 아전은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파는 천천히 말했다. 점포 근처 노점상에게 부탁했습니다. 밤마다 누가 다녀가는지 지켜봐 달라고. 노파는 장부를 가리켰다. 또 문틈에 재를 뿌려뒀습니다. 누가 들어갔다 나오면 흔적이 남지요. 아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누가? 노파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 큰 며느리였습니다. 아전은 숨을 멈췄다. 큰 며느리가요? 예. 불량품을 넣고 장부를 훼손하고 장세표를 훔쳐갔습니다. 노파는 장부를 덮었다. 그리고 관아에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아전은 장부를 모두 확인했다. 이 기록이 모두 사실입니까? 제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아전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큰 며느리를 불렀다. 당신이 막내댁을 고발했소? 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습니다. 거짓 고발이라는데. 큰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박씨 어르신이 증거를 가져왔소. 당신이 물건을 바꿔치고 장부를 훔쳤다고. 큰 며느리는 주저앉았다. 저는. 그리고 밤마다 점포에 침입한 증인도 있어. 아전은 장부를 펼쳤다. 날짜, 시간 모두 기록되어 있소. 큰 며느리는 떨었다. 관아는 막내 며느리의 혐의를 벗겼다. 대신 큰 며느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큰 며느리가 막내를 모함했대. 물건 바꿔치고 장부 훔쳤다던데. 박씨 어르신이 다 기록하셨다잖아. 사람들은 놀랐다. 그럼 막내댁은 억울했던 거네. 큰댁 며느리가 그럴 줄 몰랐어. 거래처 주인들이 막내 며느리를 찾아왔다.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다시 거래하고 싶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 며느리는 노파에게 인사를 올렸다. 어머님, 어떻게 다 하셨어요? 노파는 웃었다. 처음부터 지켜봤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노파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내가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노파가 2 아들을 불렀다. 모두 집으로 오너라. 큰아들과 막내 아들은 노파 댁으로 갔다.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노파는 2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내가 재산을 나눈 지 며칠이 됐느냐?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노파는 손을 저었다. 사과할 필요 없다. 노파는 막내 아들을 보았다. 막내야, 너는 무엇을 받았느냐? 막내 아들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는 가장 큰 것을 받았다. 막내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뭡니까? 노파는 웃었다. 길을 받았다. 노파는 일어나 막내 며느리를 불렀다. 며느리야, 이리 오너라. 막내 며느리가 마루로 올라왔다. 노파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물건은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파는 것. 계절을 따르고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것.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진짜 재산이다. 노파는 큰아들을 보았다. 큰아들아.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예, 어머니. 너는 땅 문서를 받았다. 그것은 돈이었다. 노파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돈은 쓰면 없어진다. 길은 평생 남는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노파는 막내 며느리를 일으켰다. 오늘부터 이 며느리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다. 막내 며느리는 놀라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노파는 손을 저었다. 내가 지켜온 것들이 이 집안을 살렸다. 노파는 방으로 들어가 헝겊 보자기를 꺼냈다. 마루로 나와 막내 며느리 앞에 놓았다. 보자기를 풀었다. 안에는 은자와 문서가 있었다. 이건 노파가 말했다. 내 아비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다. 내가 숨겨뒀다. 막내 아들이 물었다. 어머니, 그럼 처음부터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큰 집에게 준 것이 다가 아니었다. 큰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노파는 큰아들을 보았다. 너에게 땅을 준 것은 시험이었다. 노파는 천천히 말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려 했다. 큰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막내에게 나를 준 것도 시험이었다. 노파는 막내 며느리를 보았다.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게 사는지,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 했다.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노파는 보자기를 막내 며느리에게 밀었다.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형님 댁도. 노파는 손을 저었다. 큰 집은 이미 받았다. 그리고 잃었다. 노파는 큰아들을 보았다. 하지만 너희를 버리지는 않겠다.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노파는 막내 며느리에게 말했다. 며느리야, 큰 집을 도와주어라.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예, 어머님. 노파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큰아들은 돈을 받았고 막내는 길을 받았다. 노파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진짜 상속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노파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이 며느리가 이 집안을 이어갈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다. 박씨 어르신이 막내 며느리를 안주인으로 삼으셨대. 큰 집은 땅 받고도 망했는데 막내 집은 길을 받았다던데.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셨네. 그날 밤 노파는 장부를 모두 태웠다. 마당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막내 며느리가 물었다. 어머님, 왜 태우세요? 노파는 웃었다. 이제 필요 없다.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노파는 하늘을 보았다. 내가 앞으로 쓸 장부는 내가 직접 만들 거란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알았다. 노파가 무엇을 남기려 했는지, 그리고 진짜 재산이 무엇인지. 봄이 왔다. 막내 집 상단은 더 커졌다. 점포가 3개로 늘었다. 막내 며느리는 거래처를 돌았다. 물건을 사고 팔았다. 노파가 가르친 대로. 어느 날 막내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님, 오늘 큰 거래가 성사됐어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막내 며느리는 노파 옆에 앉았다.
어머님, 큰 집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노파는 하늘을 보았다. 가서 보거라. 막내 며느리는 보자기를 들고 큰 집으로 갔다. 안에는 쌀과 반찬이 있었다. 큰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얼굴이 수척했다. 막내 동서. 막내 며느리는 보자기를 건넸다. 형님, 이거 드세요. 큰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너무 나쁜 짓을.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다 지난 일이에요. 큰 며느리는 보자기를 받아들었다. 고마워. 막내 며느리는 돌아서며 말했다. 형님, 장사 배우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큰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가족은 버리지 말라고.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나갔다. 며칠 후, 큰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 점포로 왔다. 동서야.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형님 오셨어요? 나도 장사를 배울 수 있을까? 막내 며느리는 웃었다. 당연하지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걸 형님도 배우세요. 큰 며느리는 점포에서 일을 시작했다. 물건을 나르고 손님을 맞았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조금씩 배워갔다. 마을 사람들이 보았다. 큰댁 며느리가 막내 점포에서 일하네. 그래도 막내가 받아줬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막내 며느리가 참 어질구만. 그해 가을 막내 집 상단은 성 밖까지 퍼졌다. 거래처가 10곳이 넘었다. 막내 며느리는 여전히 노파에게 여쭈었다. 어머님, 이 물건 지금 사도 될까요? 노파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판단해라. 너는 이제 안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저녁 노파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막내 며느리가 차를 한 잔 드렸다. 어머님. 그래. 어머님은 처음부터 다 아셨던 거죠. 큰 집이 어떻게 될지, 막내 집이 어떻게 될지. 노파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막내 며느리가 물었다.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노파는 잔을 내려놓았다. 말로는 배울 수 없다. 직접 겪어야 한다. 노파는 막내 며느리를 보았다. 큰 집은 욕심을 배웠고 너는 길을 배웠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노파는 하늘을 보았다. 나는 돈을 준 게 아니다. 노파는 천천히 말했다. 사람을 남겼다. 막내 며느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며칠 후 마을 잔치가 열렸다. 막내 집 상단이 마을에 쌀을 나눠줬기 때문이다. 막내가 쌀백석을 내놨대. 가난한 집마다 나눠준다던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막내 며느리가 직접 쌀을 나눠줬다. 한 가구당 한 말씩 가져가세요. 사람들은 감사했다. 막내 댁 덕에 겨울 넘기겠네. 참 복받을 사람이야. 노파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막내 아들이 옆에 섰다. 어머니, 저렇게 나눠주면 우리는. 노파는 손을 저었다. 나는 만큼 돌아온다. 노파는 막내 며느리를 보았다. 저 며느리가 그걸 안다. 그날 밤 노파는 마루에 앉아 별을 보았다. 막내 며느리가 옆에 앉았다. 어머님, 추우신데 들어가세요.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별이 참 밝구나. 막내 며느리도 하늘을 보았다. 네, 밝네요. 노파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너는 이 집안을 잘 지켜갈 것이다.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파는 웃었다. 열심히 말고 바르게 해라.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했다. 박씨 노파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땅이 아니라 길이었으며 욕심이 아니라 나눔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르침은 대대로 이어져 막내 집 상단은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이 되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결코 그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물건은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판다. 하지만 사람은 어려울 때 돕고 평생 기억한다. 이것이 박씨 노파가 남긴 진짜 재산이었다.